시기공학. 전공이 되게 스마트 IT랑 어울리지 않죠? 네, 치기공학과 신종욱입니다. 박수로 왜 치기공학과 교수가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기공학과 교수가 스마트 교수법의 1인자입니다. 어울리시네. 네. 요즘은 이런 세상이 와 있거든요. 전공의 핵심 전공 외로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가 세상의 리더가 되는 세상이 와 있거든요. 네. 제가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세 번을 모시는데요. 절대 후회되지 않도록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네. 370개 대학을 돌고 있고요. 네. 지금 학기 중인데도 3개 대학 아니면 4개 대학을 돌고 있습니다. 네. 치과 보철 전공으로 시작한 교수가 이제 전공 얼마 앞에 안 두고요. 예, 한국의 이 교육 혁신의 전도사로 서 있는 겁니다. 혹시 교수님들 자문자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우리 간동대학에서 하나의 전공으로 정리할까? 아니면 또 다른 전공으로 계속 펀딩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370개 대학을 돌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대학의 이깁니다. 네. 대학의 이 하부에 뭐가 걸려있죠? 내 자신의 생존이 걸려있거든요. 그냥 더 편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교수님들 전공 가지시고 감동대학에서 정년할 때까지 그 전공으로 또 계실 자신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이 앞전에도 한 번째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 전공이 조금 전에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요? 네, 틀립니다. 틀리. 이 치과 보철만큼은 절대적으로 제가 정년하는 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던 거예요. 이 치과 보철만큼은 그 다양성 때문에 절대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했던 부분이 15년 전쯤에 제가 치과 기계자를 학회장으로서요. 디지털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해놓고 이게 뭐지? 나머지 교직이 15년 후를 이게 그렇게 수작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치과 보철 전공의 프로세서가 디지털을 제가 도입하는 이 상황에 나머지 교직의 후반부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대학에 제가 있었는데요. 신흥전문대학 제가 치과 보철 전공 교수로 디지털을 도입하니까 많은 들려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올까요? 아니 수작업으로 해야지 학생들 졸업도 취업도 잘 될 텐데 왜 교수가 디지털 도입에 나는 역풍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70% 정도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는 오늘 이 3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IT의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폭풍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시작 전에 교수님들에게 한번 던지고 싶은 말씀이다 이겁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틀리. 네. 오늘 팔론가 아니고요. 네. 드리려고 하는. 네. 지금까지 우리는 2차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았는데요. 네. 지금까지 2차와 3차의 제품은 죽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초연결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가 제품 앞에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 앞에 붙으면 그냥 틀리가 아닌 스마트 틀리가 바뀝니다. 이 스마트 틀리에서의 무한한 상상력을 여기에 녹이면 다 특허 추론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30개 특허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돈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에서 30개의 저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도 특허 출원했습니다.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교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시대의 흐름성에는 그리 그렇게 빅뉴스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에 우리 교수님들 특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늘 특화되는 자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특화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교수님들. 우리 애들은 그 교실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굉장히 한호성 지르고 오지 않을까요? 그냥 교과서 읽어주고 진도라고 하는 이러한 지나가 버린 이야기보다도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 세상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교실의 교수님. 네, 특화 한번 해보시죠. 네. 이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할 때까지. 네, 교수자들은 좀 급하지 않습니다. 학습자들이 얘기 안 한다면 먼저 얘기하고요. 아니면 교수자 중심으로 했다면 이걸 듣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틀리에 어떤 특허를 냈다 미리 말씀하고 그냥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수님 또 특허 냈나 보다 하고 더 이상의 자기 머리에 어떤 생각을 혼합하지 않고 듣고 나가는 수업. 강의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수업 참여하러 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들으러 왔다라는 혼을 냅니다. 강의 들으러 오는 수업이 아니고요. 수업에 참여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들 4시간 저하고 한번 참여의 수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특허 한번 해보시죠. 저희 특허 청구 범위 바깥에 있는 거라면 저희 전담 변리사 연결해서요. 절대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뺐다 이 차 하나를 뺐다겠다요. 네. 자유롭게. 입속에서요. 주걱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에 맞춰가지고 틀이라는 게 틀이 다 짜여져 있잖아요. 틀이 짜여져 있지 않은 틀이를 네. 사람의 구조에 맞게 짜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구조에 맞는 틀리를 한번 대화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말씀. 일단 틀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이 있지 않나요? 철이요? 예, 근데 거기 철이 없는 네, 철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아크릴입니다. 네,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여기에 뭔가 시커먼 게 하나 보이나요? 네. 네, 틀리에 뭐가 시커먼 게 하나 들어있는데요. 뭘까요? 센스 칩이라고 하네요. 여기 칩이 들어가 있네요. 칩이 들어가면 이 틀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죽은 틀리에서 센서에 칩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말씀 안 하시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수업은 궁금증을 유발해주는 수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질문의 영역을 넓혀서 15주차까지 계속 질문으로 연결시켜주는 수업이에요. 예. 관리할 때나 움직일 수 있게 예. 그 씹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받을 수 있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치과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씹는 힘도 좀 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천천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로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라고 말씀하시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데이터가 뭐죠? 기름이 자원이 아니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데이터가 자원이죠. 조금 더 앞에 붙이면 빅데이터가 자원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구강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센서에 다 잡혀야 한다고요. 이 센서의 잡힘을 빅데이터로 분류해 본다면 그런 관련 분야 쪽으로 자원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 교실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입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씹고 안 빠지고 이쁘면 된다고 하는 3차 산업혁명의 제품에서 스마트를 갖다 붙여서 연결시켜주면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 틀리가 어떻게 됐죠?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리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지 않고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자들의 이 조금 아이디어보다 좀 더 말랑말랑한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더 많은 것을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에서의 이미 우리는 정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면 바퀴 4개를 그려야 되지만 우리 지금 어린 애들의 아이디어는 자동차면 바퀴가 없습니다. 예, 교실에서의 교수자 중심의 수업의 정형화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물렁물렁한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에 연결시켜서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 취업이 아니고 창업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대학이 여기 간동대학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존과 대학의 생존이 좀 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저의 특허는 센서에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모든 섭식 실태를 체크했습니다. 건강 관련 분야 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내 세상에 집에를 못 찾아갈 때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과 전화가 직접 연결되어지는 4차 산업은 연결입니다. 연결. 교수님들 학생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업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전혀 스마트하고 관계없이 교수자 중심의 불통의 수업에 계신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스마트 디바이스로 학습자들과 소통의 수업으로 좀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하시는지요?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 중에 3R이라고 제가 한번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3R 중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시대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제가 3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DR족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를 모르는 DR족. 스마트 문화를 모르는 CR족.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마지막 유튜브 문화를 모르는 OR족. 이걸 합쳐서 3R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3R족에서 일반 대중수로 우주의 삶과 나머지 인생의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진다고 자문자가 부족해서 나는 3R 쪽에서 어느 정도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계치다. 수업에서 그 귀찮게 스마트폰으로 그걸 어떻게 나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녀는 어느 교수님의 교실에 넣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스마트한 교수님 교실에 내 자녀를 넣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으로 놓고 본다면 내 강의실에 내 자녀가 들어온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내 교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 교수자가 스마트 문화에 조금씩 접근해서 스마트화된 수업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에 제가 좀 일찍 와서 노력을 했는데요. 와이파이가 뭔가 지금 학교가 잘 안 맞아서 보내지를 못했는데 자, 이건 뭘까요? 절대 뭐 제품 팔러 온 거 아닙니다. 네. 혹시 교수님들 방송국 1인 방송국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전 국민의 1인 방송국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전 국민의 1인 방송국인데요. 제가 오늘 와이파이만 연결 잘 됐으면 저의 유튜브 채널에 가서 라이브러리로 여기를 비추면 전 세계에 현재 이 교실이 생중계 나가는 겁니다. 예. 이 정도라면 라이브한 생중계라고 한다면 쓰지 않는 스마트폰과 이 방송 장비 이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방송 중계차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많이 와야 되죠. 예. 그 어마어마한 그 복잡한 기존의 아날로그적 스트리밍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안 쓰는 스마트폰에 거치대에 조명만에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내 수업이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지금 생방되어져서 오늘 결석한 애들이나 오늘 늦은 애들 계속 오면서 시청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 부분이 이 방송국이 조금 초라하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좋은 방송국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팔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재밌습니다. 집사람 제발 이제 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집에는 안 가져갑니다. 네. 여기에 역시 안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저한테 하고 조명처를 붙이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우리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존 이러닝 센터에 가서 그 어느 아나운서 같이 앉아서 연구원이 찍어주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 앉아서라도 1인 방송국에서의 콘텐츠를 자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교수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요즘 정년을 앞두는 선배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년을 앞둔 선배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할까요?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왜 할 게 없을까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가 같은 우리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있는 그 많은 오래된 중요한 저서들 도서관에 전화했더니요 최신 5년 거 예로는 안 받겠다. 그리고 집에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한 권도 못 가져오게요. 네. 그리고 폐기 처분하니까 3,000원 주고요. 집에 가려니까 30년의 교직에서 돈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에 가려고 보니까 30년 이상의 교직에 나의 TV 히스토리 콘텐츠 하나 없이 그냥 몸만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허전함. 그러나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콘텐츠를 교직에서의 조금 쌓아놓고 만들어놓고 나간다고 한다면 정년 후에서의 다소 여유 있는 시간에 지금까지 바빠서 손대지 못했던 나만의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소셜의 세상에서 더 지식 기부의 재능 기부자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콘텐츠 있으신가요? 여쭤봅니다. 나만의 콘텐츠 어디에 있느냐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삶의 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옵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찌됐든 이제는 명함을 주고받는 세상이 아니고요. 유아들을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한다면 명함보다 소셜에 클라우드 되어져 있는 나의 유아를 하나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세상. 예. 그러면 우리 관동대학의 학생들은 혹시 어떤 특성하로 배출시키고 있나요?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외로 또 어떤 것을 손에 쥐어서 보내느냐 이겁니다. 모든 대학이 이 세 개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모든 대학이 졸업장, 성적증명서, 그리고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요거 3개 정도 해서 졸업할 무렵에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계시키고 있는 이러한 동일한 모든 대학에서의 이 경쟁. 과연 우리 관동대학은 어떠한 경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특성화로 해서 관동대학만의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오픈 세상에 당당함으로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도 오늘 먼저 오프닝에 생각해야만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수자로서 미래지향적인 지식의 채널을 가지고 얘들 앞에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이번에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같이 들 겁니다. 네. 어떠한 것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요? 옆에 교수님과 잠깐 말씀 나눠보시죠. 네. 수업은 절대 교수자 중심으로 하지 말고요. 옆에 분들과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관동대학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외로 뭘 해주면 좋을까요? 시대의 흐름성과 같이 결부시켜서요. 네. 시대의 흐름성과 같이 결부시킨다는.
말씀해 주신 그 문제 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생각해 보시고요. 네, 제가 오늘 수업을 좀 학교를 일찍 왔는데요. 역시 우리 간동대학에도 글로벌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글로벌 학생들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 교수님들 뭐가 어렵죠? 우리 외국 학생들 수업에 많이 들어와 있죠? 뭐가 어렵나요?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가 되죠? 예, 제가 이건 뭘까요? 절대 팔로운 거 아닙니다. 예, 이거 하나 빼고요. 빼니까 불이 들어오네요. 저희 개에 넣습니다. 예, 또 하나 빼서 개에 넣고 수업 들어가는 저희 수업의 준비물입니다. 학교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수업을 들어갈 때 가져가는 다 도구들입니다. 학교에서 사주는 안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에 따라서 교수자가 스마트한 학습 도구들을 스스로 다 갖춰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요. 또 이건 뭘까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스피커죠? 네,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 블루투스 스피커 놓고요.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 켜서요. 네, 어플 하나 켜서 불이 들어오죠, 같이요. 그리고 밑에 홈을 눌러주면 블루투스의 스피커 모드로 돌리면 도시에 빵빵 울려야 하는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로 선택하고요. 저는 한국인이고 우리 교수님들 실례지만 중국 학생들로 가정하고요. 제가 중국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중국 학생들. 오늘 제가 간동대학에 왔는데요. 앞으로 4시간 동안 소통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好吗？今天我们的中国学生来了安东大学，在接下来的4个小时内，我们将继续沟通。我们做得很好，拜托。 여기는 중국 학생은 자기 중국어로 하면 저에게 우리말을 드리는 거 43개국의 언어가 통역에 그 대신 좋은 것은 제가 우리말을 할 때 저의 음성이 텍스트로 정확하게 써지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번역률은 통역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도 수업이 어떨까요? 아쉽더라. 이 정도만 들고 가도 수업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가격대가 20만 원대인데요. 향후 5년 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언어의 체계가 지금 학생들 기억할 때 있는 일반 이런 교육과는 거의 같이 스마트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대학에서 언어의 중요성 또는 우리 교수님들 자제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어, 중국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실 건가요? 이제 많은 교수자들이요. 우리 학생들과의 지도상에서 면담하지 않습니까? 면담에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너 이거 해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교수님 말씀 듣고 3년 동안 죽으라고 했더니 3년 후에 보니까 스마트화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이제 다재다능함, 너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흐름성에만 따라가자. 어떠한 키워드를 안 주고요. 나름 세상의 흐름성에만 따라가도 괜찮을 거다. 교수님들 시대의 흐름성에 따라가고 계신가요?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시대의 흐름성의 키워드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길을 번쩍번쩍 띄우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의 이야기 듣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라고 놀래고 계신가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일깨우는데 오픈의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월요일날 저희 학교에 어떤 회사 사장님이 뭘 가져온다고 하냐면요. 저는 우리말로 하고 6개국의 언어가 동시로 나가는 이러한 통역이 어플을 저한테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저의 하나의
여섯 개국의 학생에게 그냥 다중언어로 통역이 나간다는 세상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여기 감동대학의 인구 절벽 세상, 고등학생들 이제 인구 절벽이지만 대학에서 뭘 해주느냐에 따른 이 이유에 의해서 대학을 오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이미 인터넷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은 검색에 거의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대학에 가서 뭘 하는데 라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성에 핵심 전공 옆에 시대의 흐름성에 뭘 띄워야 될까요? 안 띄워야 될까요? 이겁니다. 제가 3D 프린팅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잡고 있는 게 저희 치과 기공입니다. 치과 기공 핵심 전공 옆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같이 융합되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대학에서 한문만을 얘기하는 하나의 전공만을 얘기하는 이러한 학습의 체제는 이제 융합 세상에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만을 고집한다고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 전공 옆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융합의 세상에 다변화될 수 있게끔 다양한 것을 붙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다. 네. 과연 우리 감동대학이 아니고요.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부가적인 핵심 전공 옆에 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주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가 진행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저 나름 세상의 흐름성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 지식허브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저의 콘텐츠 계획을 들어가보면 현재 2019년도 제가 진행하는 초미치라고 하는 특별 수업이고요. 제가 올리는 다 DB의 콘텐츠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70명의 학생들에게 개인 포트폴리오의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성적표, 졸업증명서, 관련 전공의 라이센스 외로 대학에서의 모든 히스토리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재학 중에 이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에 넓혀서 포트폴리오의 URL을 가지고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해서 70명의 모든 학생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매 시간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수업의 자료들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학생들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다 그날 수업에 포트폴리오로 빼내는 수업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수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을 그냥 죽은 수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로 넓혀지는 거예요. 70명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잠깐 열어볼까요? 네. 한 학생을 열어보면 이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 여기에 현재 37개 1학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37개 DB가 올라가는데 마지막 올린 거 볼까요? 마지막 올린 거 당연히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콘텐츠가요. 모든 학생들이 다 저하고 만나는 순간 유튜버가 됩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저하고 만드는 순간 유튜버가 되고요. 수업에서의 풀리 제작 과정의 이 실습의 단계를 단지 지루하게 손으로만 만들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부분을 레코딩을 하고 그날 수업 종료 후에 모바일에서 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뭘 올릴까요?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올리게 합니다. 메타데이터를 국문이 아니고 영문으로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수업의 이 자리도 죽고 교수님한테만 레포트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치과인들이 보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메타데이터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이의 세상의 확장성을 넓혀주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오늘 실습 교수장 앞에 들어와 있고 제출해서 받고 끝내는 아날로그적인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들 스마트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켜놓고 네. 실습하는 부분을 찍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편집해서 그날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입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의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이 학생의 유튜브로 가면 유튜브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이 1인 방송국입니다. 온라인 방송국이 되겠죠? 교수님들 혹시 개인 방송국 가지고 계시냐 이겁니다. 우리도 MBC나 기타 방송국 변화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기존의 방송국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기존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매스미디어의 방송국은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유튜브 채널 제가 다 완벽하게 꾸미게 합니다. 네, 들어와 보니까 나름 지금 네, 카테고리 다 나눠서 현재 올리고 있는 중이죠.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모든 수업에서의 관계적인 부분을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로 올려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졸업 전에 이미 세상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학생들의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준다고 한다면 정작 내 자신의 콘텐츠는 어떻게 할 거냐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럼 내 자신의 콘텐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에 직장인으로서만 왔다 갔다 수업만 하고 나가실 건지 아니면 학생들과 연관되어지는 수업의 모든 피드백을 디지털에서 나름 이렇게 소셜적으로 올려놓고 가면 청년 무렵에 좀 더 데이터링 하는 데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유튜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번 마지막 며칠에 올렸을까요? 28일날 올린 거 한번 볼까요? 28일날. 수업에서의 교수가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요. 모든 학습자들이 그날 본인의 스마트폰을 영상을 켜놓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학습한 모든 내용을 녹화해서 그날 저한테 올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수업이 이해됐느냐라고 고개 끄덕이고 나가는 수업이 아니고요. 과연 오늘 어떻게 참여해서 어떤 걸 몇 골로 만들어 가는지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켜놓고요. 어떻게 돼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저한테 5분 이상 발표한 URL을 제출해야만이 출석이 인정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종이시험 일절 안 봅니다. A3 용지 한 장 주고 교수자들이 뭘 써내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이 아날로그적인 우리들의 모습도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주관식 서술은 다 구술입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다 레코딩을 하고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은 다 학습자들 스마트폰에서 즉시 보는 순간 채점이 되어지고요. 시험 끝나는 즉시 오늘 시험 평가에 의해서 오늘 평가의 지수가 낮으면 얘들 안 보내고 다시 수업을 재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과연 우리 교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예. 얘들 수준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얘들 수준 얘기하기 전에 나는 교수자로서 이 시대의 흐름성에 키워드의 교수로 서 있는지도 방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디지털에 스마트로 되어 있는 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모든 수업을 인터넷에 저의 구글 크롬 사이트에서 강의를 합니다. USB 갖다 뽑는 강의가 아니고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자기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스마트한 애들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한 애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탯줄을 잘라야 되는데요. 얘놈이 의료진의 스마트폰을 떼줘서요.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가이드를 빌려서요. 지가 커트를 하고요. 그리고 태어남을 인증샷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출생신고는 주민등록신고가 아닌 뭐죠? 이제 구글 계정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네. 구글 맵을 통해서 가는 이러한 애들. 우리 애들은 말도 배우기 전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지수로 이미 태어나는 애들이 우리 교실 쪽으로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미 이러한 애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아날로그적인 교수님하고의 만남에서 우리 애들은 얼마나 지루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성에 한번 내다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이제는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초가속화 세상에서 참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썼던 것 중에 하나, 그죠? 쓰고 있는 것 중에 리포트라고 하는 논문이 요즘 간혹 들려오는 얘기가 쓰레기라고 합니다. 논문의 중요성도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성에서는 논문보다도 미래 세상에서의 변화를 하나 아이디어로 제공해주는 이러한 교수자들의 백자의 생각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수업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 좀 더 스마트한 부분에서의 백자들의 학생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수업의 방해꾼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백자들의 생각을 백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 변화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흐름성에 따라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수업이 시끄러워야 된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하다 같이 시끄러워서 얘들이 집단지성으로 토론하고 막 묶어낼 때 그들보다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이런 교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3시간 수업을 하고 목이 아프게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최대로 잡고 학생들이 보여주는 핀처의 개념도 아니고 코치도 아니고 우리는 튜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정보를 좋은 걸 좀 가려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내해주는 튜터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교실에서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저도 기분이 나쁜 얘기인데요. 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교육 바꿔야 된다고. 교육 혁신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갑자기 보직하신 분들이, 일반 교수로 있던 분들이 보직에 가면 갑자기 일반 교수들이 이상하게 봐요. 저는 역으로 물어보면 자신이 평교수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는데 그 모습을 모르고 갑자기 보직에 가면 평교수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총장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교육 혁신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총론을 얘기하는 총론가보다 교실마다 한 분, 두 분씩 혁신가가 모아져서 나라의 교육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교실에 한 분 한 분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런 혁신의 교육으로 좀 탈바꿈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촛불이 햇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노량진에 30만 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공무원 되겠다고. 30만 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엎드려 있는 거 이제
이제 졸업하고 취업 아니고 뭐죠? 창업할 수 있게끔 교실에서의 무한한 상상력을 교수자가 펼쳐줄 수 있는 것. 이게 앞으로 3회에 걸쳐서 교수자들이 갖춰야 될 하나 중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잠깐 오픈을 했습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었겠지만요. 어찌됐든 시대의 소용성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제 읽어서 좀 쉬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잠깐 팔로우가 아닙니다. 같은 스피커죠? 근데 이 스피커는 저희 장모님에게 선물해준 것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값도 제일 저렴합니다. 무슨 스피커죠?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3만 원짜리인데요. 장모님 혼자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뉴스 들려줘. 오늘 날씨 어떻게 돼? 노래 틀어줘. 어디까지 얼마 걸릴 거야? 이제 이렇게 인간과 어느 정도의 기계적이지만 소통의 채널로 나름 혼자 계시는 장모님이 나름 스마트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실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교실에 조별 토의할 거예요. 책상마다 하나씩 갖다 놓고 교수자의 키워드를 예로 묶어놓고요. 집단 지성의 무한한 상상력의 토론의 수업으로 한번 끄집어내보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교실을 굳이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지 않고요. 학생들의 손에 들어있는 스마트폰과 교수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만 되어도 스마트한 강의실을 현장에 참여하는 수업을 하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2교시부터 이런 부분을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을 직접 교수님들 컴퓨터 켜놓고 한번 익혀가면서 앞으로 오늘 이 교수님들을 뵈는 것은 수업의 소통의 쌍방향. 다음 주에는 플립트 러닝에 거꾸로서 3회 때는 이제 1인 방송국을 개국할 수 있는 유튜브 쪽으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교수님들 바쁘셔도 꼭 오셔가지고 이번에 현재 갖추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외에 또 다른 걸 좀 갖다 보태면 굉장히 내 교실이 좀 스마트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3회에 걸쳐서 모시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자신하기 때문에 절대 교수님 시간 헛것됐다 소리 안 할 겁니다. 네. 반드시 오늘 집에 가실 때 교주목을 볼 뿐지는 나도 이제 교직에서 뭔가를 한번 새롭게 더 해보겠다라는 의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금씩 해보시고 스마트폰 좀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잠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